네, 강정수 박사의 딥시크에서 2탄입니다. 예, 지난번에 아주 잘 해설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딥시크라는 녀석이 뭐 그게 잘 만들어졌고 아니고 뭐 이 문제보다도 이것 때문에 생기는 변화 때문에 어떤 기업은 뜨고 어떤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딥시크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연구도 계속 하시고 네. 지금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진짜 좀 판이 흔들리는 건가요? 그렇죠.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선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한번 나오면서 AI에 대한 큰 물결을 일으켰고 다시 한번 또 큰 물결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AI 경제의 이 변화의 가속도가 속도가 붙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이제 좀 패자부터 할까요? 승자부터 할까요? 승자부터 해야죠. 그래도 잘 될 곳이 어딘지. 잘 될 곳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시겠지만 1위는 저는 하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예요. 네, 중국의 화웨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 서비스로서 지금 딥시크 뭐 정부에서 차단한다, 미국 정부, 호주 정부, 타이완, 한국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기업들도 차단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로서의 이 딥시크가 중국에서 지금 호스팅되고 있는데 여기 쓰이는 칩이 하웨이 칩입니다. 아, 뭐 H800이다, A100이다 막 이런 이거는 얘기 막 연습할 때 쓰는데. 만들 때 한 거고요. 서비스는 하웨이를 쓰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모든 스타트업들에게 이거를 운영할 때는 하웨이를 써라라는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반도체 독립을 꾀하고 있잖아요. 물론 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미국에서 수출도 제약을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메모리 부분은 지금 한국을 DDR5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쫓아오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특히 SoC라고 하는 또는 AI 칩이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뒤쳐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거의 수용처를 찾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테무처럼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처럼 만약에 아프리카의 케냐라든지 나이지리아에서도 AI 강국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AI 전환하고 싶은데 네네. H100 구할 수도 없고 엔비디아 칩 너무 비싸고 한국도 지금 국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2만 개, 12,000개 구하겠다, 2만 개 구해야 된다 뭐 이런 논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우리가 차관 빌려줄게. 그 차관으로 하웨이 칩 깔고 데이터 센터 만들고 거기에 딥시크 돌려. 뭐 그리고 딥시크는 다운로드 받아서 돌리니까 너네 뭐 정보 보안 이슈도 없을 거야. 이렇게 제안하면 브라질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한번 고려해 볼 만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하웨이의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어센드 칩이 지금 현재 어센드 910C라는 칩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에 있는 텀스 하드웨어라고 반도체 전문 미디어인데요.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A100과 H100 중간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쫓아온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수율이라는 건 이제 100개를 만들면은 몇 개를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율을 가능하면은 높게 만드는 게 좋은데 심지어는 수율이 50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좀 잘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엔비디아에 H100이 있고 지금 네. 뭐 이거 학습할 때 딥시크 학습할 때 썼다는 건 H800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네. A100이란 게 있고 이렇게 네, 이거 좀 있잖아요.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후퍼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좋은 것이 H100, H200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AI 반도체고요. 가장 지금 현재는 성능이 좋습니다. 아직 블랙엘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에 수출할 때는 그렇게 좋은 칩 수출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니까 H800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H100까지가 그러면 수출 규제 대상이고. 네, 그래서 H800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것도 너무 세다. 그것도 너무 좋다. 네네. 그래서 H20이라는 걸 만들었고 점점 떨어지는 거죠. 성능은. 네. 그리고 이제 후퍼라는 세대가 나오기 전에 훨씬 오래 전에 나왔던 것이 A 시리즈예요. 네네. 그러니까 A 시리즈는 훨씬 더 후퍼보다 후퍼 H20이나 H800보다 더 떨어지는. 근데 이제 A100을 많이 갖고 있고 A100도 갖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거는 이제 딥시크가 중국에 대한 규제가 있기 전에 A100을 많이 사서 10,000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딥시크라는 회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에서 가장 고성능은 H100이나 H200이라고 볼 수가 네네. 있어요. 여기에 50%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톰스 하드웨어라는 미디어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거기에 50%에 도달했다. 50%에 도달했다. 근데 수율은 좋지 않다. 수율이 좋지 않으면은 그거는 생산성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물건 두 개 만들었는데 하나는 못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중국이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점점 커지고 나름대로 하웨이의 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장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시장이 커져야 남는 이윤도 생기는 거고 이걸 가지고 R&D를 내서 더 발전시키는 건데 중국 내수 시장만 바라봤었는데 네. 이제 딥시크랑 페어링을 해서 짝짓기를 해서 궁합을 맞춰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만들어내겠죠. 이런 부분에서 하웨이의 성장 가능성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겠죠. 아, 그렇겠네요. 대단히 지정학적 갈등이 중국에만 제한됐던 것이 중국이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AI 실크로드다. AI 실크로드, 또는 AI 1대1로다. 이렇게 AI 1대1로. 그로처럼 이 하웨이를 중심으로 세계를 뻗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라는 전략 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개발국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 저개발국에다가 대규모 차관을 제공한 다음에 네. 그 나라의 금광이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권리,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오면서 또 자기네 장비를 대거 팔면서 이걸 여러 나라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썼잖아요. 네. 거기에 굉장히 서방에서는 되게 불편하게, 특히 미국에서 불편하게 생각을 그거를 했었고. 딥시크하고 하웨이 반도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데이터 거네요. 센터를 줘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나라에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칩은 비싸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워낙 수요가 크다 보니까 미국에서 소비하기에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웨이가 생산해서 그 시장을 열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가장 큰 승자는 하웨이다. 하웨이다. 이것이 더 기분 나쁘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중국은 어쨌든 딥시크 자체보다도 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딥시크는 스스로가 이윤을 창출하지 않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픈소스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서비스로서 딥시크 중국에 호스팅되고 또 무료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딥시크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런데 사실은 흔히 말하는 보안제, 경제학에서 보안제라고 하죠. 네네. 딥시크에 딱 맞는 보안제는 하웨이 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웨이. 부분에서 승자의 1위는 저는 하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승자는 누굽니까? 다음 승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아마존 AWS 같이 데이터 센터들이죠. 데이터 센터들에서 이제 너도 나도 큰 기업들, 작은 기업들, 은행들, 백화점들 뭐 이런 대형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우리도 AI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몰릴 거고 벌써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딥시크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재포장을 해서 대단히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딥시크 그 사용 금지하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할 정도로 막 알러지 반응을 막 보이고 있는데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애초에 장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상원에서 말하고 있는 그거는요. 중국에 호스팅되는 서비스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를 변형하는 것, 이거를 보통 이거 오픈 소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보시면 좋으신데 MIT 라이센스라고 그래요. 네네. 미국 MIT 공대에서 이 라이센스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오픈 소스의 그거냐면 이름을 다 바꿔도 돼요. 뭐 강정수 GPT, 이원재 GPT 이렇게 이름 다 바꿔도 되고요. 여기 내용을 수정도 해도 돼요. 딥시크가 MIT 라이센스. 라이센스 수준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딥시크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그냥 이거는 이원재 GPT입니다 하고 시장에 다시 내놔도 된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바꿔서. 문제는 없고 맨 밑에 그 사용 약관 같은데 작은 글씨로 처음 제작은 딥시크가 했습니다는 표기해야 돼요. 근데 그걸 크게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굉장히 오픈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벌써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했고요. 요즘 퍼플렉시티라는 여러분 검색 서비스에서도 딥시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퍼플렉시티 CEO가 한번 어떻게 우리가 바꿨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퍼플렉시티에다가 타이완은 어떤 나라입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독립국가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딥시크 서비스로서의 딥시크 중국에 호스팅할 때 가서 타이완을 물어보면은 중국의 일부입니다라고 답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흔히 말 이걸 포스트 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사후학습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변형을 시켜가지고 중국의 천안문 문제라든지 뭐 시진핑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런 검열 문제 없이 딥시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렴하게 지금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지는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AWS나 구글 클라우드에 많은 기업들이 AI 쓰는 비용이 그래도 부담스러웠는데 네네네.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도 벌써 리튼이라는 지금 10대 20대들이 대단히 많이 쓰는 이 서비스도 지금 딥시크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문하고 이런 거 도와주는 그런 네, 그래서 AI죠. 검색도 되고 거기서 딥시크를 적용을 했어요 이미.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금을 많이 받아서 무료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준 거거든요. 네, 네.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투자금을 다 그거 거기다 쓴 거잖아요. 왜냐하면 오픈 AI한테 돈 내는. 오픈AI에게 돈 내고 클로드에게 돈 내고 제미나이에게 돈을 냈는데 이제는 딥시크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돈 내는 부담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픈AI를 10대 20대들이 그 리튼 이용자들이 70%거든요. 네. $20씩 낸다는 건 그들에겐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죠. 그거. 근데 리튼을 쓰는 이유가 무료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무료를 어떻게 하느냐? 투자금 받은 걸로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출혈하고 이건 뭐냐면요.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대단히 저렴한 된다는 비용으로 서비스를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두 번째 승자는 그 애저나 네. 또 구글 같은 데도 네,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같은 데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AWS 우리가 이걸 요즘 전문 용어로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가 저는 두 번째 승자들이고 세 번째는 전반적인 이런 AI 서비스 하는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업체들이 대단히 저렴한 비용으로 대단히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다. 리튼 같은 데가 그런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거고 앞으로 계속 써지는 거고 제가 속해 있는 회사만 해도 딥시크를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도 낮아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코어에서 저희 블루닷 AI라는 블루닷에서. 데가 네네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경쟁이 좋은 거잖아요. 오픈 AI가 가격을 내렸어요. 엄청 내렸어요? 네. API 가격을 엄청 내렸고요. 지금 이제 딥시크에서 나오는 것이 R1이라는 추론 모델인데 오픈 AI는 O1이 있었는데 O3를 갖다가 좀 일찍 조기에 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가격을 엄청 내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가격 경쟁이 붙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딥시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딥시크는 API 연결하면 유료로 쓰지만 다운받아 가지고 자체 개발 조금 튜닝해 가지고 쓰는 거는 다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호스팅에서 쓰는 건 호스팅 비용만 나오고. 오픈AI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는 거죠. 안 하죠. 그렇게 해주는 데는 지금 딥시크가 유일하고요. 라마 같은 경우는 대기업은 할 수가 없고, 그 메타가 만든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변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 문서 자체가 없으니까 기술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변형하려고 해도 오래 걸리는 라마도 거죠. 변형은 못 하나요? 변형을 할 수 있는데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기술 문서가 없으니까 그걸 뜯어봐야 되고 그것의 기능을 좀 어떻게 해서 이걸 고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딥시크는 그 기술 문서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그럼 그 애플리케이션 기업들이 그렇게 변형하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과 접점이 이미 있는 이런 테크 기업들한테는 대단히 이롭죠. 그러니까 그 AI 서비스를 갖다가 좀 더 속도감 있게 볼륨감 있게 내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딥시크의 기술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픈 소스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 문서에서 그들이 이뤄놨던 기술적 성취가 있어요. 성과가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자라면은 강화 학습에 휴먼 피드백을 항상 썼었는데 휴먼 피드백 없이 AI가 AI를 스스로 교육할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의 방정식까지도 공개를 했거든요. 함수까지.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걸 응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 클로바 X에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 클로바 X의 발전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 비용도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이버는 이미 딥시크의 기술 문서를 다 분석을 하고 이것을 클로바 X에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를 쓰기에는 모르겠어요. 조금 창피했는지. 오픈 AI랑 이제 하기로 한 샘 거잖아요. 알트만을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만나서 비싼 돈을 쓰고 오픈 AI를 쓰기로 한 거고 원래는 또 자체 모델을 개발하려다가 포기를 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의 라마를 적용하려고 또 노력을 했었거든요. 여기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그걸 작업을 했는데 별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급해진 거죠 마음이. 왜? 다양한 리튼이라든 다양한 서비스 업체들이 치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비용이 큰 부담이 안 되니까 치고 나올 수 있으니까 빨리 뭔가 그러네요. 시장에 리액션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딥시크 시장이 좀 모르겠고 그러니까 오픈 AI를 돈 주고라도 지금 카카오는 돈이 많으니까 쓰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도 승자인가요? 어떻게 저는 지금 어떻게 네이버는 봐야 돼요? 승자가 될 수도 있고 이해진 의장도 그래서 긴장감을 느끼고 경영 일선이 지금 복귀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해진 의장이
그 창업자인데 네, 좀 은퇴에 있다가 그다음에 그래서 이사회를, 지금 이사회 의장으로 지금 이사회 복귀를 한 의장으로 거죠. 사실 복귀했죠. 이사회 의장이 김범수 의장도 이사회 의장이었고 사실상의 대표죠. 네, 그렇죠. 사실상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기 아니 때문에 창업자에다가 이 지분이 많이 있는 분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 사장이 월급 사장 되는 거죠. 네, 바지 사장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경영 전면에 지금 등장했던 것도 이 딥시크발 AI 경쟁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해서 네이버가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매기 효과를 줬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네이버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대단히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죠. 지난 1, 2년간 아무런 무소식, 희소식도 아닌데 그냥 무소식으로 있었던 이 거잖아요. 판에서는 무소식은 나쁜 소식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도 긴장하게 됐다. 뭐 이런 부분에서 승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긴장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승자입니까? 뭐 카카오부터 패자로 넘어가. 그렇죠. 패자는 패자 뭐 승자들이야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겠죠. 사실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을 테니까요. 사실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패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픈 AI죠. 오픈 AI요. 예, 예. 패자는 왜냐하면 이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2차 이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는 줄을 세웠어요. 오픈 AI가 우리 경쟁사에 투자 안 한 기업에게만 투자를 받겠다. 네. 투자의 조건을 제시하고 뭐 예를 들면 10명이 줄 섰는데 5명까지만 우리한테 투자해.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웠는데 지금 이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처를 찾고 있거든요. 좀 궁색해진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었고 브랜드 가치도 높았고 이용자들도 많았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얘네가 제일 잘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스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투자받기도 흔히 말하는 투자의 내러티브가 약해진 거죠. 그러네요. 제일 앞서가고 있었는데 네. 물론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건 맞아요. 딥시크에서는 아론을 냈지만 이번에 거기는 아론하고 동급인 오원보다 더 진화된 O3를 냈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딥 리서치를 내놓는다든지 앞서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딥시크도 좀 있으면 저는 R2, R3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놀린 거, 그러니까 몰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오픈 AI를 썼었어야 되는데 딥시크를 쓰는 나라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 분명히 생겼고 또 가격도 낮춰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윤율도 떨어질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손실이 큰데 네. 지금 아직 손익분기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가격까지 내려야 되니 네. 본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도덕적인 상처입니다. 왜 도덕적인 상처가 오죠? 오픈 AI를 처음 만들 때 만드는 창업 정신이 뭐였어요?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일부 대기업 빅테크들이 AI라는 인류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술을 특정 기업이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서 이걸 오픈 소스로 풀기 위해서 이름도 오픈 AI로 그래서 만들겠다. 오픈 AI구나. 그래서 인류의 번영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기여하겠다. 그래서 인재들을 모았어요. 네. 그래서 오픈 AI를 나갔지만 지금은 갈등 속에서 일리아 슈츠케버는 그 정신에 동의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세계 각지에 있는 대단히 뛰어난 연구자들이 그 정신에 동의해서 오픈 AI에 옵니다. 물론 월급도 많이 줬지만. 네. 그런데 이 기부금만으로 이 개발하는 데 한계가 느끼니까 영리 주식을 만든 거고 그렇죠. 투자를 많이 네. 받았는데 이 투자 많이 받았는데 이걸 갖다 오픈 소스로 까는 순간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오픈 소스로 안 가고 클로즈드 폐쇄형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딥시크에서 오픈 소스로 까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의 와이어드라는 데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연구진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 상처군요. 예, 되게 큰 거죠. 명분을 잃어버렸어. 그렇죠. 오픈 AI는 나 오픈 AI 다니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얘기할 거야, 공개할 거야. 그러니까 샘 알트만도 미국의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의 그런 소통하는 장에서 우리도 진지하게 오픈 소스를 공개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요. 예, 이번에요. 근데 오픈 AI가 지금 만약에 이걸 오픈 소스로 다 딥시크처럼 공개하는 순간 오픈 AI 비즈니스는 앞으로 전망이 되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다시 비영리 조직으로 가야 돼요. 기부금 받고 해야 되는데 딥시크는 자기네들은 매출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이어플라이라고 하는 헤지펀드에서 하이플라이에서 헤지펀드에서 번 돈으로 우리는 가지 네. 딥시크는 돈 벌 생각 1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입장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양원평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딥시크 CEO가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은 이 AI 부분에서 창조적이고 선도 국가다. 그리고 우리 중국은 AI 기술에서는 모방 국가고 후발 국가다. 근데 이 모방 국가가 창조 국가,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야 되지만 도덕적 존경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기술자 생태계에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런 얘기야. 딥시크에 있는 개발자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제가 월급도 충분히 주겠지만 도덕적 존경심을 받게 하겠다. 딥시크에서 일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 전략이 또 그거하고 딱 맞는 맞는 거죠. 인류에게 기여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막 뽐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 미국 엔지니어도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공짜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거죠. 지금 벌써 퍼플렉시티 갖다 쓰세요. 네, 이러는 쓰고 거죠. 있고 한국도 지금 갖다 쓰고 있고 전 세계가 갖다 쓰고 있고 지금 벌써 1000여 개의 변형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이 미국한테 정말 핵펀치를 한 방 먹인 거네요. 그렇죠. 명분까지, 도덕적 명분까지. 도덕적 명분에서 오픈 AI, 그래서 저는 패자가 오픈 AI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픈 AI가 패자라고 해서 기업이 망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큰 상처를 받았고 전략의 수정을 가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 AI 경제로 볼 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업체들 요즘 제미나이 2.0도 대단히 좋거든요. 그리고 엔스로픽의 이 클로드도 되게 좋고요. 이런 데들이 그림자가 지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AI 기업들에 있어서 뭔가 딥시크가 대단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대단히 빠른 일을 하고 본인들에게도 기여를 했어요. 딥시크의 그 방법론은 네이버의 클로바 X 개발팀에게도 도움이 됐겠지만 오픈 AI도 도움이 돼요. 오픈 AI도 지금 강화 학습에다가 휴먼 피드백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비용이 되게 높은 거고, 이것 때문에 비용 아끼려고 케냐에다가 월 시간당 $2 주면서 노동을 막 시켰던 거잖아요. 이걸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구글에게도 도움이 되고 엔트로피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이걸 하는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고맙긴 하고 땡큐인데 이거를 중국의 딥시크가 해서 해주니 고마운데 박수도 치고 싶은데 우린 지금 뭐 했지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상처를 받을 건데, 이 방법론을 또한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긍정의 외부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긍정의 외부 효과에 의해서 AI 발전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다. 이게 딥시크가 기여했던 바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은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그러면 한국 아직 기업들부터 얘기 안 얘기할까요? 네네.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샘 알트만이 찾아왔잖아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자기네 맞춤형 반도체 ASIC이라는 반도체를 만들 건데 거기에 맞는 HBM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SK 하이닉스에서는 why not?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보통 우리가 큰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큰 회사 지분을 좀 살 때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 700조가 넘게 든다는데 뭐 1조 정도는 내고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거를 납품을 받겠다라면 우리는 뭐 시장을 확대한다는 데서 SK 하이닉스로 볼 때는 아직 좀 시간은 남아 있지만 네. 나쁠 건 없다.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도 SK 하이닉스처럼 고객사,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삼성이 을인 거고 거기가 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갑의 지분을 좀 갖고 납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네. 와이 나실 수 있지만 삼성은 지금 HBM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네. 최신 버전은 못 만들고 네, 있죠. 최신 버전을 못 만들고 있는데 뭐 납품 계획을, 그러니까 삼성은 그걸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욕을 먹을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너네 HBM이라 잘해. HBM도 못 만들면서 미래 고객에게 그 740조가 들어간다는데 74조를 해도 10%인 거고 7조 해봤자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7조면 차라리 그 중에 7조 중에 3조를 HBM R&D 비용에 더 써. 그래서 엔비디아 퀄테스트나 통과하고 보자.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당장에 있어서는 보면은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AI 경제가 커지니까 뭐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갈등이 되게 강화될 거라는 거죠.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AI 실크로드. 중국이 한 방 먹이는 방향으로 이게 스토리가 흘러가면 언젠가는 자기네들도 나이지리아에 케냐에 태국에 팔고 싶었는데 언젠가는 지금은 급하게 미국 중심으로 팔고 있지만 그 시장이 하웨이에 의해서 잠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 규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규제를 가져서 지금 매출의 원래는 18%였는데 지금 11%의 전체 매출이 아직도 그래도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 매출 중에 중국 매출이 네, 전체 매출이 11%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11%마저도 날아갈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엔비디아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패자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패자일 수 있다. 그래서 앰비발렌트하다라는 얘기가 이 왔다 갔다 이중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승자하고 패자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네.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진정한 승자는 딥시크죠. 딥시크이고 중국이다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명분과 실리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AI 실크로드를 통해서 네. 확장하면서 돈도 더 벌면서 우리는 오픈소스 하면서 미국보다 훨씬 더 우월한 엔지니어들을 더 위하는 이런 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는 AI 기회가 경제의 가격 허들을 낮추고 낮추고. 진입 장벽을 낮춰서 가난한 국가도 AI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네. 이런 부분에선 중국은 엄청난 명분을 얻은 거죠. 다음번에 오시면은 강 박사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명분과 실리 얻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네이버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 주셔서 좀 희망이 생겼는데 다음번에 그거 좀 깊이 있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강정수 박사하고 딥시크 이후에 승자와 패자 짚어봤고요.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